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우스 법칙 설명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네요. 하지만 앙페르 법칙과 더불어서 전자기하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므로 가우스와 앙페르 이 두 법칙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분포 부근의 한 P점에서의 전기장은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미소전하들이 만드는 미소전기장을 벡터 앞에서 구할 수 있었죠. 이때 미소전기장은 전하량에 비례하고 미소전하와 P점까지의 거리의 제곱, 즉 R제곱에 반비례했습니다. 운동하는 전하가 만드는 미소자기장도 비슷한데요. 일단 쿨롱 법칙의 미소전하처럼 어떤 전류 분포에서 미소자기장을 만드는 최소 전류 단위를 정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미소전류라고 이름 붙이기로 해요. 미소전류는 전류 I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선의 미소 길이 ds의 곱입니다. 즉, 전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 ds를 곱해주면 그 ds를 흐르고 있는 미소전류인 것이죠. 마치 전기장에서 선전하 밀도 람다와 미소 길이 dx를 곱해서 미소 전하량을 정의한 것과 비슷하죠? 미소 전류가 크면 자기장도 커지고 미소 전류와 전 P점까지의 거리의 제곱, 즉 R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여기까지는 전기장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미소 전류가 향하는 방향과 P점까지의 변이 벡터 사이의 각도도 고려해줘야 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 P를 향하는 변이 벡터와 전류의 방향 사이의 각도, 세타가 90도보다 작을 때는 자기장도 작고 전 P를 스쳐 지나가서 변이 벡터와 전류 방향 사이의 각도가 90도, 즉 직각일 때는 자기장이 가장 커집니다. 그리고 지나쳐가 버려서 각도 세타가 90도보다 커지면 또 자기장이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각도의 기여도 공식에 넣어줘야 합니다. 90도일 때 가장 값이 커진다면 결국 사인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인 세타에 비례하는 항도 넣어줘야 하네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접근하면서 P점까지의 R과 진행 방향이 90도에 가까워지면 P점에서의 자기장이 커지고 90도보다 커지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미소 자기장 dB는 미소 전류 IDS와 비례하고 R제곱에 반비례하고 사인 세타에 비례하므로 이를 합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네요. 또 좌우의 크기와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비례상수를 곱해줘야 하는데요. 비례상수는 4파이분의 뮤제로입니다. 이때 뮤제로는 진공의 투자율이라는 값인데요. 우선 그런 물리량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전기장과 비슷한 식이 얻어졌는데요. 이 식에 대한 법칙을 비오, 사바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비오와 사바르 두 프랑스 물리학자의 이름을 딴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에서 미소 전하들이 만드는 전기장을 합산하여 적분꼴로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오 사바르 법칙에서도 미소 전류들이 만드는 자기장을 합산하여 적분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ds를 이어붙여서 도선의 길이를 완성하므로 s라는 길이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면 될 것 같은데 P점까지의 r도 변하고 동달아서 세타도 변할 거라는 것이죠. s가 변하면 r도 세타도 다 변해버립니다. 적분이 매우 번잡해질 것은 너무 당연하죠. 물론 지금 적분을 해보자는 것은 아니에요. 적분 스킬은 수학적인 부분이므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단지 이와 같이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적분하면 된다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B는 벡터이므로 좌변에 벡터 표시를 해주면 우변도 벡터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전기장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므로 전기장의 크기에 단위 벡터 R만 해주면 되는데 자기장은 좀 복잡합니다. 전류 방향의 벡터와 P점을 향하는 변이 벡터의 외적으로 결정되는 제3의 방향이에요. 전류는 어차피 도선을 따라 흐를 수밖에 없으므로 미소전류 IDS에 벡터 표시를 할 때는 DS 해줍니다. 그리고 P점을 향하는 단위 벡터 R과의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P점의 경우 벡터 S에서 단위 벡터 R 쪽으로 오른손을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예상대로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됨을 알 수 있죠?
벡터로 표현한 식에서 사인이 없어진 것은 원래 a 크로스 b의 크기는 ab 사인 세타이기 때문이죠. 위의 식은 크기를 표현했으므로 사인 세타가 있는 것입니다. 벡터로 표현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장을 계산할 때는 위의 식을 이용해서 적분을 수행하고 최종적인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 감아쥐어서 결정할 수 있으니 벡터 표현식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방향은 오른손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 크기만 갖고 적분을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도선을 흐르는 전류를 따라가면서 미소 전류들이 자기장에 기여하는 것을 적분하려면 P점까지의 거리 R도 변하고 전류 방향과 R 방향의 각도 세타도 변하기 때문에 세 변수가 동시에 변하는 것이죠. 이는 S, R을 세타로 표현해서 모든 적분을 세타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무한하게 직선으로 길게 뻗은 도선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도선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이 얼마만큼의 크기로 어느 방향으로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방향은 쉽게 알 수 있네요. 오른손으로 도선을 감아쥐면 접선 방향으로 생기겠네요. 크기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할 때는 전류를 수평 X축에 놓고 하는 것이 편하죠. 그러면 ds 대신에 dx로 쓰고 x에 대해 적분하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전선을 놓았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길이만큼이 P점에 기여하는 자기장을 계산해 보도록 해요. 일단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오른손으로 감아주면 P점에서는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됨은 쉽게 알 수 있네요. 방향은 알았으니 크기만 계산하면 됩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에 따라 미소 전류 요소가 P점에 만드는 미소 자기장은 이와 같아집니다. 문제는 IDX를 조금씩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미소 자기장들을 X에 대해서 적분해야 하는데 보다시피 세타도 R도 같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수를 통일해야 하는데 세타와 R을 X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세타로 R과 X를 표현하는 것이 더 계산이 편합니다. 이제 사인 세타를 잘 활용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이때의 세타는 Y축과 R 사이의 각도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IDX의 범위를 정하기가 쉽거든요. 즉,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IDX가 적분되는 구간을 세타1에서 세타2까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정의한 세타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세타는 졸지에 90-세타가 되어버렸네요. 그렇다면 새로운 세타를 적분 변수로 삼을 때는 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90-세타라고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인 90-세타는 사실 코사인 세타인 것이죠. 그러므로 비오-사바르 법칙의 미소 자기장은 식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네요. 식의 정의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단지 적분 편의상 세타를 미소 전류와 R 벡터 사이의 각도가 아니라 Y축과 R과의 각도로 삼았을 뿐인 것이죠. 자, 이제 이 그림을 볼까요? 원점에서 X만큼 떨어진 임의의 지점에 있는 IDX라는 미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P점에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식을 코사인 세타로 바뀐 비오-사바르 법칙에 넣어서 임의의 왼쪽 지점에서 임의의 오른쪽 지점까지의 길이가 P점에 기여하는 자기장을 구하려는 것이죠. 세타를 변수로 삼기로 했으니 R과 X를 세타로 표현해야겠네요. R이 빗변이고 A가 밑변인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죠. 이를 이용하면 R은 코사인 세타분의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A 제곱으로 바꿔 넣어도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X를 생각해보면 왼쪽 끝은 마이너스 X니까 탄젠트 세타는 A분의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식에는 dx가 있으니까 x를 미분한 꼴인 것이죠.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x와 세타로 미분하면 좌변은 dx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이므로 마이너스 a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이 결과를 dx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코사인분의 1이 시컨트니까 약분돼서 사라져버리고
A도 약분되고 나면 코사인 세타만 남아서 식이 아주 간단해졌네요. 전선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의 길이에 대한 전류가 P점에 기여하는 자기장을 계산하려면 적분 구간은 세타 1에서 세타 2가 됩니다. 그럼 세타가 좌우에 걸쳐서 쓸고 지나가는 만큼의 X축에 놓인 전선의 길이의 기여가 모두 합산되는 것이죠. 적분은 간단하네요. 코사인은 적분하면 사인이니까 적분 결과는 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이 되는데 맨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순서를 바꾸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은 R분의 X니까 실제 거리 R과 길이 X를 알면 바로 답을 낼 수 있겠네요. 만약 직선도선이 좌우로 무한하게 뻗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P점에서 멀어질수록 미소전류가 기여하는 자기장이 작아지기는 하지만 0이 아닐 것이므로 무한대에 있는 미소전류가 기여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P점의 자기장도 무한대로 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데요. 미소전류 지점을 가리키는 각도 세타가 좌우 모두 점점 원점에서 멀어지는 지점을 가리키면 직각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편의상 왼쪽의 시계 방향 세타를 양의 방향으로 하면 세타 1은 사인 2분의 파이가 되어서 1이 되고 오른쪽의 사인 세타 2는 세타 2가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게 되겠죠. 그럼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므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2가 되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세타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아닌가요? 하는 의문이 드는 학생도 있을 텐데 자기장 값의 크기를 구하고 있으니까 양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편의상 설정한 것이에요. 어차피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사인 세타에 2분의 파이 넣고 2배 해줘도 결과는 같아집니다. 아니면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계산한 후 절대값을 씌워줘도 되죠. 이제 이 식을 일반화해서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의 자기장이 얼마냐? 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방향은 오른손으로 감아 쥐어서 생기는 동심원에 대해 접선 방향입니다. 이 무한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 정말 힘들었네요. 개념을 잡기도 어려웠고 수학적인 풀이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김이 팔팔 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분을 안 하고 푸는 방법은 없냐고요? 그게 이제 앙페르 법칙인 것이죠. 무한직선 도선같이 대칭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뻗어 있는 경우는 앙페르 법칙을 이용하면 한 줄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머리가 너무 과열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